네, 저희는 첫 번째로 발표를 준비한 A조의 우연경, 강소미, 윤희정, 문무현입니다. 저희는 이제 각기각색의 서로 느끼는 감정이나 이모션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마음에 드는 감성적인 사진을 찍고 느낌을 발표를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도현 오빠가 먼저 발표를 해드릴게요.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작에 앞서 좋은 한 문장의 글귀를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건축은 공간과 그 형태를 표현할 수 있는 아티스트에게 맡겨져야 한다. 많은 생각이 담겨져 있는 문장입니다. 여러분은 건축에 있어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바로 건축물에는 안정성이 바로 중요시 되는 부분입니다. 안정성이 있어야만 그 건축물의 사용감이 효율적이고 그 다음으로는 밑적이 중요합니다. 위쪽으로선 건축물의 공간, 형태, 결, 그 주위의 자연 환경까지 고려돼야 합니다. 위 말처럼 헤어 디자인과 건축, 예술성, 효율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단어가 헤어 디자인과 건축물에 가장 흡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분위기, 낭만적인 분위기나 이색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 헤이리의 그런 작은 요소들을 좀 찍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강한, 선명한 원색의 컬러를 사용해서 눈과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카페를 좀 찍어 봤는데요. 가공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는 테이블이라든가 이거를 앤틱한 소재의 테이블과 대비되게 모던한 느낌의 금속 소재 의자를 사용했고, 뒤에는 해안가를 떠올리게 하는 파란색 벽지, 그리고 푸른색 계열의 나무까지. 뭔가 한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는 카페가 아니라 색깔이 브라운이나 그린, 블루 이런 식으로 각가지 살아있는 듯한 역동적인 비비드 컬러를 사용해서 좀 더 생동감 넘치고 시원한 느낌의 카페를 찍어봤고요. 한쪽 구석에도 이렇게 감각적인 의자가 배치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카운터에도 마찬가지로 레드, 블루, 그리고 그린 계열의 색감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뭔가 좀 더 감각적이고 발랄하고 경쾌한 느낌의 카페였어요. 다른 카페에도 색채 컬러로 포인트를 주는 카페가 또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다음으로 마음에 들었던 건 이 카페고요. 보시면은 벽지가 그냥 옐로우가 아니고 형광빛 옐로우를 사용해서 식상하지 않고 좀 더 감각적인 느낌을 많이 살렸고, 마찬가지로 색감이 형광빛이 나다 보니까 젊은 느낌이 더 많이 났어요. 그리고 꽃 한 움큼을 샹들리에처럼 만들어서 장식을 해놨고, 조명마저도 꽃을 표현한 듯이 해놨기 때문에 뭔가 다른 카페와는 다르게 좀 더 로맨틱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고, 꽃향기가 나진 않았지만 꽃향기가 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나는 카페였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카페 같은 경우에는 색채 대비보다는 약간 겨울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한 톤의 화이트 전체적인 분위기를 깔고 이런 조형물로 장식을 해놓은 카페를 봤었는데요. 이 나무 조형물이 실제로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카운터에 가서 뭔가 커피를 시킬 때 내 위에 눈이 맞은 겨울나무가 드리워진 것 같은 느낌이 났었고요. 너무 마음에 드는 조형물이라서 구매를 해서 집에다가 설치해놓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제일 마음에 들었던 조형물 중에 하나였어요. 이 카페는 전체적으로 겨울 분위기가 많이 나서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차가운 겨울 분위기 한 톤으로 통일시켜서 오히려 커피가 좀 더 색이랑 향이 좀 더 잘 와닿고, 그리고 따뜻한 느낌이 좀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카페였어요. 마치 겨울에 하얀 산장 속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헤이리 답사 중에 가장 예쁜 액세서리를 파는 상점을 좀 찍어봤는데요. 여기 중에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게 바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카누를 이용해서 가운데 백색의 나무를 깔고 가운데 이제 액세서리를
넣어가지고 진열을 해놨었는데, 보통 평범하게 진열을 해놓으면 그냥 액세서리를 산다는 느낌만 들 텐데, 이렇게 분위기를 내는 소재로 디자인적으로 배열을 해놓으니까 액세서리를 사는 것 같지 않고 추억을 사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그 열대기구에서만 좀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 카누를 사용했기 때문에 열대기구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따뜻함이라든가 바닷가에 있는 것 같은 시원함도 같이 느껴졌고, 그리고 여름의 기억들도 새록새록 떠올라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제부터. 저는 솔직히 이렇게 헤이리 건물들을 보면서 제가 더 좋아하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오두막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앤틱한 건물들을 사실 더 좋아해요. 그래서 헤이리의 그런 감각적이고 디자인적인 건축물을 봤을 때 와, 신기하다라는 감탄사는 나왔지만 감정이 꿈틀거리거나 아니면 감성이 살아난다거나 이런 느낌은 많이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그런 상박할 수도 있는 그런 건물 안에서 뭔가 지루하지 않겠고 이런 저의 아쉬움을 한 번에 날려버릴 것 같은 아까 소개해드렸던 카페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서 너무너무 눈이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헤이리에서 자꾸 뭔가를 짓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여름에 다시 오면 어떨까, 아니면은 내년에 다시 왔을 때는 또 어떤 분위기로 바뀌어 있을까가 너무 기대가 돼서,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BMSG 언니 오빠들이랑 다시 헤이리로 가는 기회가 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헤이리를 부원들과 함께 구경 다니면서 이제 같이 다니더라도 이제 같은 건물, 같은 조형물을 보더라도 이제 사람마다 이제 생각하는 게 틀리고 느끼는 감정들이 틀려서 이제 저만의 색깔들로 느꼈던 감정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우경국 건축가의 이제 금상 갤러리라는 곳인데요. 이제 제가 이제 헤이리를 가기 전에 사전 조사를 했을 때 이제 건축가가 설계를 다 하고 이제 하신 말씀이 건물 설계는 본인이 했지만 12개의 구멍 디자인은 이제 나무가 했다라는 글귀가 굉장히 이제 마음에 와닿아서 실제로 정말 가보고 싶었는데, 실제로 보고 나니까 이제 나무가 생각보다는 이제 가지들밖에 없어서 굉장히 좀 초라해 보이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 계절에는 이제 사계절 있듯이 이제 나무도 사계절에 따라서 이제 모습들이 변하는 걸 이제 상상을 해봤는데요. 네, 여름에는 이제 좀 푸릇푸릇할 때는 이제 나무가 이제 굉장히 활기차 보이고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겨울에는 또 반대로는 이제 외로움이나 뭐 고독함이 느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이제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건물은 항상 이제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나무의 변화로서 사람이 이제 느끼는 감정들이 이제 틀려질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재밌었었고요. 반대로 이제 제가 이제 건축가는 이제 설계를 할 때 나무를 위해서 이제 자라고 있던 나무를 베지 않고 이제 나무에 맞춰서 구멍에 맞게 이제 디자인을 했다고 하지만, 이제 반대로 제가 나무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좀 그 나무 본질의 이제 모습을 잊어버리고 그 건물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 굉장히 조금 좀 슬퍼 보이더라고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다마스라는 건물인데요. 보시면은 굉장히 좀 건물이 심플해 보이지만 좀 어려워 보였는데, 이제 빨간 테라스 이 부분이 딱 눈에 띄어서 이렇게 다가가게 되었는데, 이제 다가가 보니까 이제 저런 이렇게 사람의 형상을 한 얼굴에 표정이 없는 조형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딱 이 조형물을 보자마자 느낀 게, 이제 테라스를 향하고 있는 얼굴이 왠지 모르게 무슨 그리움을 회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받아서 조원들하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제 상상을 해봤는데, 사람들은 이제 상상을 하게 되는 자기 내면에 있는 모습들을 빗대어서 이제 좀 상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요즘에 외로워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재밌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이제 상상을 이제 하다가 이제 구경하면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그림자 같으세요? 그림 같으세요? 네? 그림자 같으세요? 그림으로 그려둔 것 같으세요? 그림자.
사진이 좀 제가 선택을 잘못했는데, 저도 이제 그림자의 모습인 줄 알고 실제로 좀 가까이 다가가서 사진 촬영을 하던 중에 왠지 모르게 이제 이게 그림자가 아니고 그냥 그림자 형상을 빗대어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나서 너무 좀 이걸 발견했다는 생각이 너무 뿌듯해서 조원들을 이제 불러서 이게 그림으로 그린 것 같다고. 근데 소미 씨가 이제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그림자가 맞았다고. 그래서 너무 창피했는데. 제가 이런 이제 상상을 하고 이제 좀 그런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헤이리로 왔을 때는 정말 그냥 전체적인 모습, 그냥, 이쁘다, 눈에 띈다, 그런 생각만 하다가 이제 하나하나 요소들을 찾으면서 이제 좀 사람마다 생각할 수 있는 게 또 틀리고, 다음에 제가 또 헤이리를 방문하게 됐을 때는 그때 제 감정에 또 따라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좀 틀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저도 이제 헤이리를 방문하고 싶고요. 이제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이제 어울리는 뭐 작품이나 글귀가 없을까 하다가 찾아보게 되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블로 네루다의 이제 시라는 작품인데요. 난 모른다. 어디서 왔는지, 겨울에서인지 강에서인지, 언제 어떻게 왔는지. 아니, 목소리는 아니었다. 말도 침묵도 아니었다. 하지만 어느 거리에선가 날 부르고 있었다. 밤의 가지들로부터 느닷없이 타인의 틈에서, 격렬한 불빛 속에서, 혹은 내가 홀로 돌아올 때 얼굴도 없이 있는 나를 거기에 지키고 서 있다가 건드리곤 했다. 그리고 나, 티끌만한 존재는 신비를 닮은 신비의 형상을 한 별이 가득 뿌려진 거대한 허공에 취해 내 자신이 심연의 순수한 일부임을 느꼈다. 나는 별들과 함께 떠돌았고 내 가슴은 열린 하늘 속에서 마음껏 자유로웠다. 저는 이제 이 시를 읽으면서 이제 이분은 이제 시를 쓸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이제 영감을 얻는 모습을 이렇게 그렸는데, 헤이리를 다니면서 이제 하나하나 요소들을 생각하는 것마다 본인이 이제 느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정말 흥미로웠고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발표자 강소미입니다. 제가 발표하기 전에 제가 이제 이런 프레젠테이션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렇게 영감이 좀 떠오르는 글귀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나는 보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전할 수 있는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전문적으로 다듬어서 만들거나 기교를 부려서 사진을 찍는 그래픽 디자인들은 우리 주위에 흔하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차갑게 느껴질 뿐이다.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생각과 행동으로 이끌지 못한다. 제가 좀 좋아하는 그런 그래픽 디자이너 스테판 사이거마이스터라는 그 디자이너인데요. 이 디자이너는 제가 되게 찾아보기도 많이 찾아보고 하는데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의 측면에서 이해하고 모든 그런 그래픽이나 이런 디자인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쪽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도 뭔가 그런 감정들이 조금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헤이리를 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순수하게 보는 것을 중점으로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를 되게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설렘 반 힐링 반으로 간 헤이리는 전체적인 외형 건물들이 자연과 어느 정도 어울려져 있는지 그냥 그런 색깔을 내는 정도로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고 느껴지는 생각으로 꿈 없이 건물을 디자인한 건축가의 마음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건물들을 지나면서 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타이포라는 건데요. 타이포는 그리스어의 글자라는 말입니다. 이런 타이포들이 건물마다 다 다르고 평소에 저희가 봤던 그런 간판들이나 시각적으로 보는 그런 건물들에 달려있는 게 여기 이제 헤이리에 있던 거랑 되게 느낌이 많이 달라서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는데
이런 그런 타이포적인 그런 이제 글자들이 헤이리의 그런 자연 풍경과 이렇게 이미지의 건축물들의 특별한 장식과 그런 소재, 이런 질감 그 자체를 뭔가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디자인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포와 벽 사이에 공간을 두어 여유가 느껴지고 딱딱한 고딕체가 아니라 자연과 잘 어우러지는 캘리그라피라는 그런 걸 이용해 재미를 많이 주었더라고요. 캘리그라피는 그냥 손으로 쓴 글씨, 손글씨 이런 말입니다. 또 헤이리에서 마을에서 느껴지는 여유로움과 잘 어울리는 건축물들에 대한 인위적인 소재의 간판을 이용하지 않고 이런 원목들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못으로 이렇게 글자체를 해서 좀 더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는 아다마스 여기 이제 조형물 앞에 있는 타이포인데요. 이렇게 녹이 쓴 가계명에서 뭔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평소에 보던 건물에 이런 녹이 쓰면 되게 보기가 싫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런 이제 녹이 쓴 이런 타이포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헤이리 마을의 그런 자연과 조금 융화되는 듯한 그런 이제 시간의 흐름을 조금 엿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딕체가 이렇게 아닌 이런 명조체를 사용하여서 도시에 느껴지는 인공적으로 복잡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감성적이고 부드러워 보이지 않나요?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로는 이런 거친 듯한 시멘트 벽돌의 느낌의 이런 뭔가 좀 둥글둥글한 이런 타이포의 그런 선들을 보면서 이렇게 뭔가 딱 눈에 띄지는 않지만 뭔가 좀 포인트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구석이 있는데도 저는 이게 눈에 딱 띄더라고요. 마지막 사진은 이렇게 무채색의 건물에 이렇게 하늘을 담은 듯한 그런 커피잔이 혹시 보이시나요? 제가 되게 가까이 가서 봤는데 그날 되게 날씨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 날씨를 담은 듯한 그런 하늘을 보는 것 같아서 되게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딱 또 자세히 보다 보니까 여기 되게 조그만하게 카페 이름이 이렇게 또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포 이런 조그만한 글자체들도 이렇게 저희가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타이포들이 의미를 전달하는 거를 넘어서 뭔가 유연하고 동적이고 글자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특이함, 독특함, 그런 이제 여백의 균형미를 뭔가 순수 조형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이렇게 작은 변화에서 큰 조화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해주게 되는 것과 같이 아직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제너럴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이런 디테일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디자인에는 이유와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와 과정이 없는 디자인을 하지 않기 위해 저희는 지금 아카데미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내추럴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헤이리에 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조금 가슴이 따뜻해질 만한 그런 이제 다 갔다 오셨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렇게 그런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을 좀 짧게나마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서 그때 그 마음 그대로 남으신 분들 프레젠테이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